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인찬 프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입문반 시즌1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시즌1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골프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초보 딱지를 뗀 거죠.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골프채를 싸매고 필드로 나가셔야 될 거예요.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퍼팅, 어프로치, 벙커샷 이런 것들 포함해서 티잉 그라운드에서부터 퍼팅 그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입문반 영상을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1 입문반 시즌1에 처음에 시작할 때 진자운동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부터 로테이션, 힌지 액션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가 처음에 뭘 배웠었죠? 처음에 아마 진자운동을 배웠을 거예요. 이 진자운동 기억나실 거예요. 골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원운동이에요. 원심력을 사용한 원운동. 그렇다 보니까 원심력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키워드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스윙의 고정축이죠. 이 고정축이 우리 몸에서 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손목이죠. 그리고 어깨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중심으로 하는 바디의 회전축이 어딘가 하나 존재하는데 20세기까지는 보통은 척추선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나 저희는 여기 쇄골, 앞에서 봤을 때는 어깨와 어깨 사이에 있는 쇄골이고요. 등 뒤에서 봤을 때는 목뼈의 가장 하단, 척추선의 가장 상단 정도 되는 그 지점을 공간감을 가지고 구멍을 뽕 뚫어서 만들어낸 스윙 센터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관점 때문에 나중에 피벗 시스템이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자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 좌우로 가급적이면 제자리에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계추처럼 진자운동을 하게 되면 헤드 끝부분에서는 어떤 힘이 만들어지죠? 원심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진자운동의 일정한 궤도에 의해서 스윙의 패스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볼이 날아가는 방향과 클럽의 스피드에 의해서 거리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게 기본적인 거죠. 물론 골프볼이 날아가는 모양, 비구선 혹은 구질, 이것을 단순히 이 두 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임팩트에 작용이 되어지지만 가장 큰 줄기는 헤드의 스피드와 역시 스윙의 패스, 내가 보낸 타겟 라인에 대한 스윙 궤도인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정한 거리와 방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관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볼은 분명히 바닥에 그냥 놓여져 있는데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볼을 어떤 관점에서 볼을 칠 것이냐, 클럽을 잡고 정말로 바닥에 있는 볼을 곧이곧대로 친다. 그러면 업앤다운의 형태, 약간 높고 낮은 스윙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요. 이 볼을 임의의 배꼽 높이의 기준을 만든 상태에서 볼을 치시게 된다면은 옆에서 옆으로의 느낌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역시 둘 다 원운동입니다. 다만 스윙 플레인,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몸의 기울기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에요. 이로 인해서 볼의 위치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만 결정적으로 몸의 앞뒤 간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체의 기울기, 척추선의 이 스파인 앵글의 기울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스윙의 기울기, 스윙 플레인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스윙의 패턴이 조금 나뉘어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었던 동작이 아마 파스처를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보통은 클럽을 잡고 그리핑을 하고 셋업을 해서 스탠스를 쓰고 어드레스 몸의 파스처를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클럽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핑이 없는 상태에서 몸만 기준을 잡고 저희가 파스처 모양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파스처 모양 다음에 나왔었던 바디턴 1, 2, 3가 있죠. 슬라이드 힙 앤 턴, 그 다음에 활쏘기 모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바디턴의 완성까지 클럽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략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가지 모션을, 예를 들어 슬라이드 힙 슬라이드를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100번씩 3일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활쏘기 모션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번씩 3일 정도, 그러면 벌써 6일이 지나갔네요. 하루 정도 쉬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의 진도, 좀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3개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골프채를 잡지 않고 실제로 골프 모션에서 사용되어지는 골프 근육을 미리 길들이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근육을 잘 쓸 수 있도록 몸을 워밍업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클럽을 쥐었습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그립 모양이 나오고 숏그립 포지션이죠. 그립을 짧게 잡은 이 정도가 아니고 클럽 헤드에 목에 가깝게 이 정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클럽의 끝부분이 왼쪽 골반선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손목을 쓰면 바로 내가 손목을 얼만큼 쓰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목을 제어시킨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골프 스윙에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하고 몸으로 익히고 정말로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몸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냥 되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볼을 잘 치고 싶은 것과 실제로 기량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량을 투자를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숏그립 포지션, 그리고 조금 짧은 중간 정도의 그립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그립 포지션을 잡고 스윙을 만들어냈어요.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수평 바디턴, 수평 바디턴 내에서 상체의 기울기를 만들고 스윙 플레인 안에서 움직여 보니까 원레벨 스윙이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졌죠. 1단계 스윙이라는 뜻이 아니라 스윙의 센터가 하나이고 축이 하나이고 대가 하나인 상태, 이 상태를 저희가 원레벨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원레벨 스윙이 골프에서만, 그러니까 골프 풀스윙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시즌2에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퍼팅의 원리와 100% 싱크로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레벨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힌지 액션, 트래벨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손목이죠. 손목의 위아래 움직임에 의한 힌지 액션을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힌지 액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뭐냐? 거리의 증폭이죠. 파워의 증폭을 힌지 액션만 가지고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모션만 사실 정확하게 익히셔도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콘테스트에 나가는 장타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연습의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물론 거리 많이 나가면 좋습니다. 방향 뛰어나면 좋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좀 타협을 해야 돼요. 왜냐? 저희가 연습장에서 볼을 잘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필드에 나가셔서 볼을 잘 쳐야 되거든요. 필드에 나가서 볼을 잘 친다라 하면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방향이 통제가 안 되면 실제로 라운드 할 때 정말로 강력한 샷은 무용지물일 수도 있어요. 350m짜리 혹은 300야드 이쪽 저쪽으로 되는 미드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번 만에 그린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그린에 올라가든지 그린까지 가야 되는데, 드라이버 거리는 300m가 나가는데 매번 칠 때마다 혹은 언제 어느 때 오른쪽 왼쪽으로 휘어져서 아웃 오브 바운드, 오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볼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단 200m 혹은 150m만 나가도 괜찮으니까 페어웨이를 안전하게 킵할 수 있고 스트레이트로 볼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플레이할 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저희의 모든 목적은 스코어를 줄이는 데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로크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지금 강의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300m 혹은 300m 이상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을 당장 끄고 다른 영상을 보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스트로크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플레이할 때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매치 플레이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18홀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스코어 카드가 세 자리인지 두 자리인지, 그리고 이게 혹은 같은 두 자리라도 90대 스코어인지 80대 스코어인지 70대 스코어인지 스코어를 점점 최저 타수로 내리기 위한 그러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저희가 지금 셋업을 하고 이런 기본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진도가 나갈 거예요. 나중에 후반부에 저희가 파워 드릴,
그러니까 비거리를 많이 내릴 수 있는 비거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레슨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스윙의 메커닉을 어쨌든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힌지 액션까지 오면서 트러블 시스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초반부 우리 시즌 1에 안 다룬 부분들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니시 모양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6번 아이언을 잡고 스윙을 했어요. 플레인상에서 움직였는데 제가 지금 방금 스윙을 했었던 6번 아이언의 모양과 드라이버의 피니쉬의 모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조금 더 길게 클럽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긴 샤프트와 조금 더 강력하게 보통 클럽을 휘두르게 되고 당연히 6번 아이언보다는 스윙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니쉬의 모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풀스윙이다라 하면 피칭 웨지를 잡고 하는 풀스윙과 드라이버의 풀스윙을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숏 아이언에서의 풀스윙의 모션이 실제로 드라이버의 풀스윙 모션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볼하고 간격도 다르고 스윙의 플레인도 다르고 그리고 몸이 써지는 양도 달라요. 그래서 풀스윙의 모션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잡고 풀스윙을 했을 때 피니시에서 대략 5에서 한 7초 정도 견디실 수 있을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의 스윙을 저희가 풀스윙 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입문반에서는 피니시 모션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볼 포지션이에요. 바로 이 볼 포지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볼 포지션, 그러니까 베노건 스타일의 볼 포지션 혹은 잭 니클라우스 스타일의 볼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왼발 뒤꿈치 하나를 중심으로 숏 아이언은 오른발이 좁게 서져서 좁은 스탠스에서 볼을 치고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오른발을 넓혀서 볼을 쳤었던 그런 볼 포지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 스탠스를 기준으로 숏 아이언은 볼을 좀 오른쪽에다가 놓고 미들 아이언은 볼을 중앙에다 놓고 롱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는 왼쪽에다 놓고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왼발 뒤꿈치 쪽에다가 볼을 맞추고 히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볼을 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클럽을 올려서 지면에 떨어뜨려지는 본인의 최저점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볼 포지션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볼 포지션이 다 다르죠. 왜냐? 스윙도 다르고 몸의 구조도 다르고 이 사람의 스윙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볼 포지션이라는 건 사실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배꼽 높이 앞에 있는 볼을 치기 때문에 그냥 미들 스탠스, 그냥 어깨 넓이 정도의 스탠스에서 배꼽 높이 앞에 양발 사이 가운데 정도에다가 클럽을 세팅을 하고 올리셔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최저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일단 좀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원레벨 히팅을 하면서 A라인과 B라인을 놓고 저희가 A to B를 치는 그 연습을 아마 하셨을 텐데 A에서 B까지 일정하게 적어도 10번 스윙을 하셨을 때 6번 내지는 7번 정도 70% 정도요 일정한 지면을 때리는 최저점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러면 이 분은 일정한 볼 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스윙의 최저점이 시작하는 바로 오른쪽 뒤에다가 볼을 딱 놓고 치시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정적인 볼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게 중앙일 수도 있고요. 약간 오른쪽일 수도 있고요. 중앙에서 약간 왼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드라이버를 잡았다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왼발 뒤꿈치 선상에다 드라이버를 맞추는 거는 볼 포지션을 맞추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포지션 부분은 입문반에서는 일단 스킵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좋은 스윙이든 혹은 좀 약간 이상한 스윙이든 일정한 어떤 스윙의 패턴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스윙의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고 일정한 최저점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볼 포지션은 그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냥 스탠스를 너무 넓게 쓰지 마시고 어깨보다 좀 좁은 정도 혹은 본인의 보폭 정도의 미들 스탠스를 기준으로 중앙에다 놓고 일단 연습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웨지부터 지금 드라이버까지 볼 포지션에 맞춰서 스윙을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스킵을 해놓고 나중에 초급반 혹은 중급반 시즌2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문반 시즌1을 마무리를 합니다. 후반부에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죠. 제가 여기까지
오프라인에서 보통 레슨 진도가 오신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쓴소리, 단소리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지, 연습량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습량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볼을 잘 치고 싶으면 지금 뭘 해야 되냐? 연습 스윙을 많이 하고 실제로 볼을 많이 치셔야 돼요. 얼만큼이냐? 이게 중요해요. 골프의 연습은요, 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횟수로 저희는 카운팅을 합니다. 1만 번 스윙의 법칙 기억나시죠? 쓴소리 단소리의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1만 번 스윙의 법칙을 여러분들께 적용을 시켜드리길 권해드리는데, 1만 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상으로 1만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하루에 100번씩 스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빈스윙 포함, 볼 치는 거 다 포함해서요, 볼을 한 100개 정도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하고도 열흘이 더 걸려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럼 이걸 단축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일일 연습량을 좀 많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번씩 스윙을 하시면 33일 정도 걸리겠네요. 그럼 1만 번 스윙이 되는 거예요. 300번 초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번씩 연습을 하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볼 1000개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열흘 만에, 일주일 조금 지나고 일주일 반 만에 연습량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선수는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도달을 했는데, 어떤 아마추어는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가도 그 연습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연습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연습량입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기술이 내 몸에 붙고 안 붙고 그래요.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동작이 몸에서 나와야 돼요. 나중에 교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분명히 머리로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그 괴리감이 점점 넓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골프가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량을 집중적으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각자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오프라인에서 항상 여기까지 진도가 오면 저희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예요. 1만 번 스윙의 법칙을 반드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이제 필드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참 많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필드에 나가서 해야 될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당장은 골프 클럽 풀세트가 먼저 필요하겠죠. 골프채를 사실 비싼 게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맞는 클럽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주변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 아마 선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기존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남는 골프채가 스페어로 한 세트씩 있어요. 왜냐면 클럽을 바꾸고 나서 그 세트를 처분 못하고 그냥 장롱에다가 보관해 놓는, 창고에 보관해 놓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맛있는 점심 한 끼 혹은 저녁 한 끼 사드리고 그 클럽을 저렴하게 가져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뭘 갖다 줘도 다 소용이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채를 구입하기가 어렵고 결국 내가 사야 된다, 클럽을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즘에는 골프 클럽이 상향 평준화가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의 그 후기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모땡땡, 뭐 옥땡땡 마켓, 뭐 지땡땡 마켓 이런 데들 후기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상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금액대 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되어 있는 클럽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입문반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진도대로 그대로 쫓아온 상태에서 100% 동작이 몸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입문반 영상 중에 1번, 2번, 3번 베이직 1, 2, 3가 있어요. 힙슬라이드 나오는 부분, 결국은
힙 슬라이드가 안 돼서 골프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대부분이 다 안 될 거예요. 힙 슬라이드 연습 정말로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진자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힌지 액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골프를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테이션이 필요하기는 한데 손목에 의한 로테이션이냐, 암에 의한 로테이션이냐, 혹은 바디에 의한 로테이션이냐는 좀 구분을 지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로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로테이션을 할 것인지를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디턴에서는 당연히 바디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암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암 로테이션을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 1을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그냥 롱테이크로 한 방에 그냥 쭉 오고 있는데 사실 입문반 영상을 찍으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냐면 레슨의 수위 조절이에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입문반 골프 초급반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골프를 좀 잘하시는 분들,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저희의 그 레슨의 포커스가 입문반, 이제 골프를 갓 시작하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수준에 맞추면 레슨의 난이도가 너무나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레슨의 난이도가 너무나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을 수위 조절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오늘 영상으로서 입문반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제 다음 초급반, 중급반 넘어가면서 제가 레슨 수위 조절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으로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이 좀 나옵니다. 입문반 지금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저하고 만나면 궁금증 또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Q&A 정말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많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저를 귀찮게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예쁘고 착한 학생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생은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생겼겠죠. 여러분들 시즌1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곧바로 시즌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라 하시는 숏게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퍼팅, 그리고 베이직 치핑, 어프로치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윙에 저희가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직 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 베이직 퍼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당연히 퍼터가 필요하겠네요. 퍼터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남은 시간 요즘에 장마철 끝 무렵인데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많이 비도 오고 너무 습해서 요즘 연습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불쾌지수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